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는 장전 시황 시작한다. 미국 본장 출발 10분 전에 영국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식상한 내용이었지만 시장은 일단 반영을 시작했다. 전일 미국제 미사일 사용 당시에 유럽이 2% 급락했었는데 어제는 나스닥이 가장 약했다.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의 마지막 노이즈라 러우 이슈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고지전이 치열하듯 주말에 추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유럽 흐름으로 보아 엔비디아 불확실성이 컸던 것이다. 6시 마감은 엔비디아를 기대하며 보합 마감했는데 6시 20분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었다.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컨센서스와 다르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넘었으나 엔비디아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해야 하는 고밸류 종목인데 기대치 불충족이라고 6시 20분 이후 일시적으로 5% 급락이 나왔으나 객관적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서 컨콜 이후 회복이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인수위가 백악관의 암호화폐 담당 직책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발생하여 신고가를 갱신한다. 비트코인은 곧 10만 불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10만 불 위에서 매도하면 얼마를 더 가도 다시 아래서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10만 불 돌파하면 조심하자. 국장으로 가서 전일 오후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섹터는 바이오니 바이오에 관해 설명한다. 결론은 한 달이면 해결되는 악재다. 전일 바이오 붕괴된 원인이 뭘까? 악재는 없었고 호재가 있었던 상황이다. 단순 차익 실현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막판 매도세가 좀 거칠었다. 투매성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보통 고물량 매도가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국장은 2015년 이후부터 심해졌다. 이런 매도는 8월부터 시작하다 11월에 강화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 매수 기관 매도니 개인 큰손의 매도가 아닌 것 같지만 과거부터 늘 쓰던 패턴이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또 나온 거다. 현재 코스닥 지수 20% 근접한 하락 구간이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특정 섹터에는 또 집중되어 있다. 알테오젠이 대표적이다. A라는 사람이 연초에 알테오젠 9만원에 4,000주를 샀다. 대략 어제 종가 기준으로 70억 정도 수익인데 안 팔면 18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2,600주 정도 차익을 하고 1,400주만 남기면 세금은 0원이다. 매도할까 안 할까? 무조건 매도가 나오는 악수급 원리를 국내 증시는 설계해 놓았다. 국장을 괴롭히기 위한 설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만 매도를 한 뒤 다음날 다시 사면 세금이 0원이라. 이 문제는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대장주가 시총이 크니 유독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셀트리온 기준일 다음날의 흐름을 확인해보자. 실제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변동성이 더 컸지만 현재는 셀트리온과 합병되어 차트가 없기에 셀트리온 차트를 보겠다. 2015년 12월 29일 아무런 호재도 없이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종료되고 선매도한 사람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셀트리온 갭이 6.99% 나왔다. 2016년 12월 28일 동일한 상황이다. 아무런 호재 없이 6.12% 갭 상승이 나왔다. 2017년 12월 27일 이때는 나 같은 놈들은 다 알고 있던 일정 매매에 해당하는 거라서 갭이 더 높다. 호재 없이 9.83% 급등 시작한다. 그제 장전 시황에도 올렸지만 어제 확정된 것이다. 매년 있던 현상으로 증시 입장에서는 단기 부정 중기 긍정적 요소가 된다. 2차 전지가 저점을 갱신하는 구간이 아닌 단기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바이오가 몰락한다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세 탈출에 불과하니 바이오는 끝났다. 이런 판단은 못하나? 어제도 말했다. 큰 수익인 경우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작은 수익은 도망쳤어야 하는 흐름이다. 12월 말까지 부정적 흐름이 예상되는데 또 너무 심하게 단기 폭락해버리면 급등할 수 있다. 알테오젠 연내 25만원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선을 넘는 하락으로 보이고 28에서 31만원대는 지지할 것으로 보이니 코스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닥 현물은 8월 5일 저점을 깼는데 코스닥 선물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한번 깨고 저점을 잡거나 살짝 확대하고 저점 잡는 컨셉 아닐까 보이니 바닥은 가깝고 재반등까지의 고점은 멀다의 사고로 보면 되겠다.
연초에는 또 바이오가 오르지 않을까 보인다. 시장의 하방 요소는 셋이다. 1.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 라인. 이쪽은 삼성전자의 저점이 잡히며 외국인 선물 매도 공세가 약화되었다. 11월물 만기 이전까지는 기본 3천억에서 4천억 매도가 나왔고 심술구준 날에는 1조도 매도하다가 최근 2천억 아래로 내려가며 소강 상태에 있다. 2차 전지의 경우 악재의 전부 노출은 아니나 구분응선은 넘은 위치로 보여 최근 저점 깨는 유형과 아닌 유형이 나뉠 것이라 예전처럼 올숏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3. 마지막으로 바이오만 저점 잡으면 지수 하방 요소는 다 제거가 된다. 바이오가 어디서 저점을 형성하는지 구경하면 되겠다. 셋 다 찍으면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라 더 빼도 국장은 바닥권 근접이다. 인덱스 요소는 바이오 제저점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지수와 무관하게 중소형 소외주의 경우 선저점 찍은 유형이 많은지라 돌발 슈팅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금투세가 아직 남아있다. 28일 본회의가 열리고 금투세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 선고가 있다. 28일의 결론이 25일의 결론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 25일의 결론은 유죄 가능성도 열어야 하고 유죄 결론이 나오면 국내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정치 이야기가 아닌 정치 테마주라는 주식 관점에 대한 설명이니 오해 없이 듣자. 25일 위증교사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정치적 고려가 가미된 재판이기에 법 논리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팩트만 쓰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교사인이 정범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정범은 위증을 자백했다. 위증교사의 경우 위증한 사람보다 교사한 사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성향이 있다. 일반인 사건이었으면 열거한 정황으로 유죄가 거의 확실하고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맞아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한 정범의 자백 자체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보고 자기 결론을 바꿀까? 판사도 사람이다. 15일 유죄의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한다면 결론을 고심 중일 것이나 15일 공선법 재판의 유죄라는 결론이 25일 판사에게 심적 부담을 덜어줬다. 판결할 때는 1차적으로 죄가 되는지 된다면 처벌을 할지 일반인의 경우는 여기까지만 고려가 되는데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에 죄는 있어도 직을 날리지는 말자의 판단이 나오면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권 후보다. 원래 25일 판사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 위치였는데 이미 15일 판결에서 결론이 나버렸기에 이제 부담이 덜어졌다. 녹취록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일부만 떼어보면 위증의 정황이 있다. 판사는 녹취록 전체를 들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판사 성향이 정하는 재판이다. 무죄가 나온다 해도 이재명 사건은 최소 1년 이상 3심까지 진행이 될 케이스라 김동연 관련주는 동력을 잃지 않는다. 25일 결론이 유죄라면 과거 반기문 테마 확산처럼 김동연 테마주 전체 범위로 확산이 되고 25일 결론이 무죄라면 단기적으로는 동력 상실이니 탈출이 나오겠으나 대장주 중심으로만 급락한 뒤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을 봐야겠다. 대장주가 오늘 또 오를 경우 투경이나 단일가 들어가니 눌림 기회는 계속될 것이다. 이상 시황 맛집 내일 같은 날이었다.